우리 3학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과학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지구온난화를 지구 복사평형과 온실효과 두 가지 개념으로 함께 살펴볼 거예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다른 과목이나 혹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평균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이유가 태양복사 에너지와 지구복사 에너지의 영향도 있지만 대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복사평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수치화해서 일단 이해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를 이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온실효과까지 해서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구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과정, 일단 복사평형 개념, 우리가 복사평형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걸 숫자로 한번 살펴볼 거야. 일단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체가 100이란 말이야. 근데 이 100이 모두 지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우주로 바로 반사되는 애들이 이 중에 30을 차지를 하고, 그러면 100 중에 30이 나가면 나머지 70은 지구에 흡수된 애들이겠죠. 그래서 그게 누구냐? 얘네들에 해당이 되겠다. 대기에 흡수되는 애들이 20, 지표에 흡수되는 애들이 50. 그럼 흡수가 되어야지만 지구가 이 열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가 복사의 형태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표로 흡수된 50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대기로 방출이 되고 일부분은 바로 우주로 이렇게 방출이 돼. 근데 이렇게 대기로 방출된 것들은 대부분 온실기체에 의해서 대기에 한 번 더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야. 흡수가 됐다가 지표를 향해서 지표로 이렇게 재방출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얘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주 반사가 30을 차지하고 지표 흡수가 50을 차지해.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게,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도 100이겠네. 왜냐면 선생님이 복사평형은 두 가지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100 중에 우주로 바로 나가는 애들, 얘네는 지구의 입장에서 흡수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냐? 대기 혹은 지표에 흡수된 애들, 얘네들이 지구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내용이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전체 7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어. 분명히 선생님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은 상태가 복사평형이라고 했고 지구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얘는 100인데 얘는 왜 70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추가해야 돼. 지구에서 복사평형은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서 날아온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전체가 이렇게 100이지만 이거 전체가 다 지구에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 흡수되는 애들은 20, 50 더해서 70만큼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는 7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지구로 다가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전체가 100인데 얘는 우주 반사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합친 값인 거야. 얘가 30이었고 얘가 70이었죠?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70이니까
벨이 울리고 있네요. 우리 조금만 기다릴게요. 그래서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는 둘 다 70으로 같으니까 지구는 여전히 복사평형 상태를 이루고 그때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 바로 온실기체, 즉 온실효과가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에 써준 내용을 교과서에 필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기체 중에 온실효과를 가장 많은 양 일으키는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자연 상태에서는 그림과 같이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연 상태라면 화산 활동을 일단 통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될 거야. 그럼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존재하면은 온실효과를 강력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강수의 형태로 비가 내려서 얘를 수건에 이렇게 녹이게 되면 이게 탄산의 형태로 바뀌어서 온실효과를 줄일 수가 있고 이 탄산이온이 해저에 퇴적되면 석회암으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리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또 이제 식물이 광합성으로 식물에 흡수가 되어 소량 줄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동식물들이 호흡의 형태로 다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방출을 하게 되죠. 뭐 석유, 석탄도 이산화탄소가 포함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산화탄소가 자연 상태에서 순환되면서 공기 중에 적정한 농도를 유지해서 온실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 연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공기 중,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면서 이게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자료를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밑에 해보기 함께 볼게요. 지구 평균 기온 높아지는 원인 알아보기 두 가지 그래프 함께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연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본 그래프. 보면 1960년도부터 최근 2020년까지 20년 간격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농도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대략 이쯤 여기를 우리가 그냥 대략 13.9도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정도 눈금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대략 14.9도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1도씨 정도가 상승을 한 거야. 근데 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씨 상승하는 게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 한여름에도 온도가 막 10도씩 차이 나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체 평균 기온이 1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생물종이 그래서 실제로 1도씨가 높아지는 것이 지구상의 생물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온실 기체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 평균 기온 변화 사이의 관계를 지구 복사 평형으로 설명해보자. 자, 이러한 온실기체가 많아지게 되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겠죠. 61쪽 함께 볼게요. 자, 최근 지구는 대기 중에 증가한 온실기체의 영향으로 대기의 온실 효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 여기 줄치입니다. 증가한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은 복사에너지를 지표로 방출해서 그 결과 지구 온난화가 생기게 된다. 근데 여기 강화라는 단어 있죠. 여기에 동그라미 별표를 좀 쳐볼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온실효과 자체는 지구한테 굉장히 유익한 현상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온실효과가 없으면은 지구가 달과 같이 평균 마이너스 18도를 유지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되기 때문에 온실효과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현상이란 말이야. 인간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많은 양의 온실기체가 방출돼서 이 온실효과가 너무 강화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강화된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하면은 이거는 강화된 온실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자연적인 온실효과는 지구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해수면, 지구온난화가 생기면 빙하가 녹게 되니까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겠죠. 그러면 이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식물들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당연히 경작지가 감소하면 이게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빙하가 녹고 눈이 녹게 되면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물이란 거의 특징은 얼음과 다르게 증발이 잘 되는 특징이 있죠. 그럼 증발이 잘 된다는 거는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비가 내릴 확률, 강수량도 높아진다는 거야. 그럼 수증기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태풍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지만 태풍의 강도도 같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 4번으로 빙하의 넓이가 감소되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 빙하나 눈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얼음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주로 다시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100만큼 들어와야 될 태양 복사 에너지의 30을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 근데 이런 빙하의 넓이가 감소되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대로 지표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구가 훨씬 더 열을 많이 흡수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구 온난화가 그 전보다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야. 밑에 사진을 좀 보면 아마 이 북극곰 사진이나 해안 저지대 침수 사진은 많이들 봤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진은 뭐냐면 이건 기상청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2011년에서 204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도를 예측을 해본 거야. 근데 보면 원래 이런 강원도 지역은 서늘한 지역이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한 요 정도로 유지가 8.1에서 10도씨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지역도 지금 점점 뜨거워지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2071년, 2100년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너희들이 한 할머니 됐을 때, 물론 선생님이 할머니가 더 빨리 되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쯤 되면 우리나라의 기온이 고온 다습한, 즉 적도 지역의 기후와 비슷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기상청에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3번만 풀어볼게요. 정답 확인합시다.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와 같이 이제 얼어있는 땅 속에 묻혀있던 탄소가 녹아서 대기 중으로 방출됐을 때 변화를 예상을 해보자. 일단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대기 중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온실 효과를 더욱 강화해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겠죠. 63쪽 스스로 정리하기 동영상 잠시 멈추고 풀어봅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동그라미 1번.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이 4개의 층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구별했었죠. 근데 이 중에 오로라가 나타나는 애는 열권이었고 오존층에 있는 애는 성층권이었다. 그래서 지그재그인데 대륙권과 중간권은 온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층이었고 성층권, 열권은 온도가 증가하는 층이었다. 4번,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같은 상태, 복사 평형.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써주면 되겠죠. 자, 대기의 영향으로 지구 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1번 OX 문제. 공기는 대부분 열권에 있다? 아니죠. 대부분 대륙권에 있다. 가로 2번 중간권에 수증기가 거의 없다. 맞죠. 그래서 중간권은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밑에 층이 온도가 따뜻하고 위로 갈수록 온도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있다 그랬어. 근데 대신에 수증기는 없기 때문에 대류 현상은 있지만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맞고. 가로 3번에 대류가 활발한 층은 대륙권과 증강권이다. 얘는 X. 자, 2번 문제 별표. 이 문제 아마 헷갈리는 사람들 많았을 거야. A, B, C를 관계를 수식으로, 그러니까 수학식으로 나타내래. 일단 A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겠고. 얘는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우주로 나가는 애. 그리고 얘는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럼 일단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 A는 B 더하기 C다.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중에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우주로 바로 나가는 애가 30이었고
나머지 70이 대기에 흡수되거나 지표에 흡수돼요. 즉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어 지구가 방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근데 이런 애가 70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수식 정답은 이렇게 되겠다. 3번의 가로 1번. 온실기체에는 산소는 해당이 안 되죠.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등이 있다. 가로 2번.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평균 기온을 높인다. 그래서 이거는 온실 효과의 설명이죠. 가로 3번.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지구온난화가 더욱 강화되어 일어나게 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오로라 관련 짧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필수는 아니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 링크를 타고 가서 영상을 시청을 하고 우리 오늘 수업 해당하는 교과서 필기 내용 사진 촬영해서 제출합니다. 우리 그럼 내일 볼게요. 안녕.